everyone.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명사를 얼마만큼 clear하게 해서 전달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서 특히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썼죠? 일단은 중심이 되는 명사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명사를 제일 이제 기본적인 윤곽선부터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 the 또는 그런 거 없거나 또는 some 붙이는 경우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좀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머리도 좀 아프시고 그런 것들도 한 번 본다고 또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소화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그럴 거예요. 잠깐 오늘은 또 조금 숨 좀 돌려볼까요? 자, 오늘 것들도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많이 봤던 것들이 있고 다만 거기서 intermediate니까 이런 거 조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한번 보지요 하는 것들 조금 더 볼 거고요. 대신 또 다음 시간에도 다시 명사에 대해서 또 그림이 또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이 점점 막 색깔도 가져가게 되고 점점 뚜렷해지거든요. 자,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갑니다. 좀 바쁜 날도 있고요. 조금 숨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동안 쭉 공부한 걸 소화할 시간도 있는 거고요. 또 열심히 진짜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탄력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 리듬들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래도 벌써 스텝 1도 넘기고 벌써 스텝 2 이제 거의 뭐 중반이잖아요. 예,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정말 잘해 오신 거예요.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명사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자, 영어가 어떻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예, 같은 말 반복하는 건 무지 싫어하고요. 뻔한 거 굳이 얘기 안 하고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other의 그 the도 결국 그거였잖아요. 예, I bought a jacket yesterday. 어제 내가 재킷을 샀거든. 근데 그 재킷 비싸더라고. 어떤 재킷? 내가 어제 산 재킷이 비싸더라고. 다시 또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라는 말로 그냥 한마디로 the jacket 이렇게 간결하게 탁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굳이 다 반복을 안 해도 그거 알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영어는 이렇게 최대한 간결하게 최대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핵심적인 것만 드러날 수 있게 깨끗하게 전달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두게 발달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말에도 있긴 하지만 영어에서 특히나 좀 더 발달돼 있는 게 또 뭐냐면 예, 명사. 우리가 자꾸 이 명사 무엇에 해당하는 이 명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겹치는 거예요. 또 쓰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사를 또 대신하는 대명사, pronouns라고 하죠. 예, 그런 대명사가 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우리말보다는 훨씬 덜 반복해요. 즉, 더 많은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대명사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를 대신하더라, 줄리안을 대신하는 말도 I, my, me, mine 이렇게 달라지고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이름 다 부르지 않고도 예, you. 근데 어쨌든 your를 쓸 경우에 또 yours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잖아요. 예. 아주 다양한 모양까지 바뀌어가면서 대명사가 발달돼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명사는 제가 Basic Grammar in Use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대명사를 할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뭐 아까 얘기한 뭐 I, my, me, mine 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뭐 그거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까지 우리 쭉 해오면서 이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왔어요. 여러분 언제 제가 뭐 my를 쓰고 뭐 your를 쓰는지 이런 거 모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가끔 조금씩 추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after propositions, 뭐 in, on, with, by 이런 전치사 다음에는 뭐 me, her 뭐 이런 거 오더라라는 거 정도 얘기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pronoun에 대해서 문법책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런 단답형의 이런 문제들 봤을 땐 여러분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개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두꺼운 문법책이 있다 이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가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바로 이 대명사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intermediate에 왔을 때도 역시 베이직 때 많은 유닛을 할애했던 데 확 사라져버린 게 바로 또 이 대명사기도 해요.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intermediate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남겨놨는데 왜? 자, 대명사를 단답형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뭐냐면 대명사는 여러분이 문장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paragraph 또는 article 지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대명사를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의 그 진가가 발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명사 쉬운 거잖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지문이 있고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뭐 TOEIC이냐, TOEFL이냐를 불문하고 IELTS냐를 불문하고 수능이냐를 불문하고 다음 지문에 밑줄 친 at 또는 뭐 them 이런 게 있죠. 네, 다음 중 밑줄 친 뭐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뭐 이런 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명사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영어는 겹치는 게 무지 싫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로 대신해 주는데 이 대신하는 게 뭔지 계속 문장이 이어지면서도 계속 그렇게 오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문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고 있는 거니? 이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의 경우에는 그런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걸 못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충 무슨 얘기하는 거 알겠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요 it과 요 at이 뭐지라는 거를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명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문법책에 있는 단답형으로 뭐가 있는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많은 지문을 통해서 많이 듣고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it, they, them 뭐 이런 것, he, her 뭐 이런 것들을 교통 정리를 여러분이 해가면서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걸로 대명사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다음 중 뭐뭐의 소유격은 무엇이 이런 거 모양 묻는 거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intermediate에서는 정말 그냥 어떤 단답 형식의 문제나 뭐 이걸 알고 있니 이러는 걸 할 수 없어요. 독해라든가 여러분이 긴 장문의 청취와 연관돼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부분이 intermediate에서 확 사라졌습니다. 자, basic grammar news 때하고 grammar news intermediate하고 어떤 부분은 유닛이 확 늘어났어요. intermediate에 오니까 어떤 부분은 확 줄었죠. 자, 그런 게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단계별로에 의에 맞춰서 설계가 된 어떤 그런 트랙을 여러분이 지금 밟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명사가 갑자기 하나도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긴 지문을 통해서, 장문의 지문 독해라든가 청취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라머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합니다. 여러분이 뭐 I, my, me, my 뭐 이게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닌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reflexive pronouns라고 해서 기존의 제귀 대명사 좀 어렵죠? 그럼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명사는 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긴 한데요. self 가 붙어있는 단어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왜 이게 reflexive라는 말이 붙어있고 제귀 이런 어려운 말이 붙어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무슨 여러분께 얘기를 드립니다. 대명사는 계속 나와 있는 지문이 있고 뭘 대신하려니까 먼저 나온 얘기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두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크와 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크하고 존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제인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크는 존을 싫어했습니다. Mark hated John hated Mark. 그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둘이 원수지간까지 급기야 발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마크 존 얘기를 쭉 하다가 나 마크가 너무너무 존이 미웠어요. Mark hated John. 그래가지고요. he 그 남자가 마크 반복하기 싫습니다. he 죽였어요. killed. 또 누구를? 존을. 그래서 존도 대신합니다. He killed him 이러는 거죠. 자, 내가 두 남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반복하기 싫어서 he killed him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he와 이 him이 뭘까? 이런 거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제가 먼저 마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마크가 아니까 그가 마크를 얘기할 거고요. 뭐 존을 했으면 이 him은 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런데 그러고 났어요. 오케이, 좋아요. 마크가 존을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둘이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미워했지만 정말 이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또 마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너무 후회가 커서 마크가 그만 자기 자신을 또 죽이고 만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또 마크가 또 he killed 또 죽인 거예요. 이번엔 또 him 또 그 중에 또 him 이래버리니까 이번 문장은 자살이고 여기 있는 건 다른 남자가 또 한 남자를 죽인 건데 구별이 안 가잖아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하자라고 나온 게 바로 지금 얘기한 그 self가 붙은 대명사들입니다. 즉 여기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마크가 자기를 죽인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이 자 뭐라고 했어요? 동사가 kill 이런 거 뭔가를 죽여야 되니까 대상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대상 상호작용 뭔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한 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또 다른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같은 게 또 반복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귀대명사 다시 반복 다시 왔어요. reflexive 또는 제귀대명사라고 한 겁니다. 명칭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서 self가 붙은 건 주어가 다시 대상이 되었네?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를 죽여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self를 붙여주면 이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kill 이렇게 좀 섬찟한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다른 것도 가능해요. 자, 제가 뭔가를 보는 거 look at을 쓰겠죠. I look at the children over there. 이런 문장 쓰겠지만 제가 거울로 저를 보면 어떻게 써요?
I looked at me 이렇게 안 쓰고요. 내가 나를이기 때문에 이럴 때 self를 붙입니다. I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self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양은요. 자, 나는 I에서 들어오는 건 myself.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yourself.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만큼 먹어 할 때, help yourself. 근데 여기 한 명일 땐 제가 help yourself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help yourselves 이랍니다. 여러분들이죠. you는 너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때는요. yourselves가 됩니다. F로 끝나는 발음들이 복수가 됐어요. plural이 됐을 때 VES, vs로 바뀌는 것들이 있죠. 아내, a wife. 그냥 아내들, wives가 되죠. 늑대 한 마리, a wolf. 하지만 늑대들, wolves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once again, self는 주어가 다시 대상이 바로 그 주어였던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왔네. 하나가 같이 하는 거였네. 이럴 때 쓰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self나 selves가 붙은 그런 표현들과 경우들을 조금 더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basic grammar in use 때도 공부했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intermediate는 여러분이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케이스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공부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섹션 B를 볼게요. Unit 79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라고 하는 건데 어떤 동사들은 안 써도 됩니다.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애초에 안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concentrate 같은 건 집중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뭔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할 때 I'm concentrating myself 이러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안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feel, relax, meet,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우리가 서로 우리를 만나는 거니까 where shall we meet ourselves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이란 말이 우리말에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사실 한국어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헷갈려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이 부분에 self 넣어가지고 틀린 경우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Basic Grammar in Use나 Grammar in Use Intermediate나 캠브리지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이게 한국 학생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영어를 공부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리서치를 했겠죠. 그래서 불어를 하는 애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더라. 아시안 계통 이렇더라. 한국 학생들 물론 다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공통적인 거 여러 경우들을 봐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말하고 영어에서 이 부분에서는 별로 헷갈릴 게 없어서 괜찮아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있어요. 뭘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나 이게 한국 학생들만을 위해서 쓰이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난 되게 헷갈리는데 여긴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좀 섭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다 해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거 걱정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런 부분 좀 다가가야겠다.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한국 학생들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재에 없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자, 인터내셔널하게 만들어진 책을 여러분에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tailor-made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concentrate, feel, relax, meet 이란 동사 다음에 행여라도 self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미 안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쭉 문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끔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이 self가 붙은 거 하고 물론 이제 두 명이 될 때는 who's가 되겠죠. selves가 붙은 거 하고 each other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selves는 뭐라고 해야지? 앞에 했던 거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 남자가 자기를 죽인 거고요. 우리가 we 나오고 ourselves나 우리가 우리를 이럽니다. 근데 each other는 뭐냐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한테, A는 B에게, 또 B는 A에게 서로 상호 간에 교통이 오고 가는 게 each other입니다. 그래서 요것 좀 헷갈리지 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om하고 An이에요. 오케이, Tom and Ann stood in front of the mirror.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Tom과 Ann이 둘이 같이 서가지고 다치게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기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요, you can say they looked at themselves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탐하고 N이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탐은 N을 그윽하게 바라봐요. N도 탐을 딱 바라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N은 탐을 N을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each other를 써요. They looked at each other. 오케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요. 여러분은 저한테 편지를 써요. 그럼 어떡하죠? We write letters
to each other. 이렇게 서로 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합쳐서 우리 같이 캠브리지에 우리 같이 뭐 편지 보내요. 이런 거 할 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그럼 이건 셀프스는 아니죠. 우리가 딴 데를 보내는 거니까. 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하고 여러분 따로 이렇게 서로 하는 거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어 뭐라고요? 상호작용이에요. 대상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 우리 여러 명, 세 명, 네 명이 왔을 때 이게 묶어서 한 사람들이 되는 건지 나뉘어서 서로 이쪽은 이쪽에게 이쪽은 이쪽에게 이렇게 서로 어떤 힘의 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거 다르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제자리로 왔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서 하루 사이사이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상호작용의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구별하실 필요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가끔 여러분이 이제 self가 문장에 많이 뜨여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Who repaired your bicycle for you? 누가 네 자전거를 고쳐줬니? 자전거 망가진 거였는데 어머 멀쩡하네. 누가 고쳐줬니? 이때 아무도 nobody. I repaired it myself. 이런 표현 보실 거예요. 사실 뭐예요? 내가 고쳤어. I repaired it 이죠. 근데 여기다 myself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순전히 이게 뭐예요? 아무도 안 되죠. 내가 고쳤거든. 나를 강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강조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또 self를 쓰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교재에 없는 것도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사를 강조해 주는 수가 있어요.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 있습니다. I love you 이러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러는데 정말 사랑할 때 그 love 동사를 강조해 줄 때 우리가 love 앞에 do를 붙입니다. I do love you.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뭐 제가 농담처럼 사랑해가 사랑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love를 강조해 줄 때 여러분이 앞에 do를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명사 자체에다가 내가라고 이렇게 그 대명사를 강조해 줄 때 나라는 대상을 강조해 줄 때 이렇게 myself, himself, yourself 이렇게 넣습니다. 또는 가끔 뭐라는 거 그 자체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love itself 이런 거죠. itself를 붙이면요. 사랑 그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명사들 이렇게 강조해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조도 해가고 조금 이런 느낌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런 방법의 핵심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인터미디엇이잖아요. 이럴 때 쓴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yourself가 들어가고 himself가 들어가거든요. 문장들에. 그거 보시면서 이게 강조된 느낌이구나라고 그 느낌대로 한번 여러분이 받아들여 보시면 돼요. 네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래서 거기다 yourself 붙이면 너 할 수 있어 이럽니다. 여러분 영어 어려우세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rself. 이러면 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방송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힘이 들고 공부하고 놀고 싶은데도 참고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You can do it yourself.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감 잡히셨죠? 자, 문장들 한 번 더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여러분이 소화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대명사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장 하다 보니까 만나는 것들만 오늘 한번 정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my frie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A friend of mine. 이거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After preposition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Me, her, him 이런 objective case, 목적격 온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런 형태의 표현에만 of mine이 와요. me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정확한 형태를 알고 있나? 이거 묻습니다. 다음에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는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있을까요? 그냥 my friend 하면 될 것을.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영어는 중요한 말이 앞에 오는 거예요. 여긴 보면 a friend입니다. 뭔지 아시죠?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죠. 친구인데 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있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 중에 그냥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my friend입니다. 내 친구, 나의 그 소유에 대한 감정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떨 때는 요거 두 가지가 별 차이 없이 쓸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조금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 보러 갔습니다. I went to the movies with my friend 이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또 다른 친구한테 했으면은 좀 그래요. 그럼 너는 내 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내 친구 누군지가 그림이 안 그려지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사는 clear하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my friend 갖고는 좀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네 친구 누구?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 뭐라 넣어주셔야 돼요. I went to the movies with my friend Jenny. 내 친구 제니랑 갔어. 그럼 제니라고 찝어주니까 얘가 되는데 그냥 my friend 이러면 네 친구가 한둘이고 그중에 누구 애매해요. 근데 그걸 꼭 찝어줄 필요가 없어요. 뭐 제니니 뭐 프랭크니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하튼 그냥 친구인데 하나 있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도 내 친구고 다 내 친구인데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쓴다는 거예요. I went to the movies with a friend of mine. 이러는 거죠. 또 내 친구 둘과 갔어. 이렇게 할 때는. 두 명 할 때 my two friends라고 to my 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낯익으시 낯설죠? 여 같은 친구 딱 내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친구 중에 그냥 하여간 둘만 데려갔어요. 이렇게 둘, two 이런 거 넣어줄 때 two friends of mine.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친구 몇? Some friends of mine. 이러라고 있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보는 거. 대명사는 my, your 다음에 own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참 토플, 토익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이제는 이제 그런 타입의 문제가 유형은 사라졌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뭐 토익에 새로 나온 괄호넣기라든가 뭐 어떤 데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물었다는 건 여전히 어떤 여러분의 문법을 평가하거나 문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하다는 얘기예요. 학문 같은 거 할 때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own이 많이 나옵니다. 이 own이라는 건 그 자신의 아마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신이 누구 자신인지 모르면은 애매하죠? 반드시 누구 자신인지 꼭 나오세요. 그거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my own. 근데 그 남자가 그 자신을 his own. 근데 여러분이 저절로 해석이 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own 이래버리면 도대체 사실은 문장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 자신의 것이란 얘기냐? 애매합니다. 반드시 뭐가 와요? my own, your own 이럽니다. 딸랑 그냥 own만 났을 때 여러분이 언뜻 해석은 잘 되는데 그게 틀리거든요. 그런 거 묻는 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다 이제 own이라는 것도 자신은 자신인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돌아가냐고요. 내 자신? 그의 자신, 걔네들 자신, 찝어줘야 된다라는 거. 영어 명사, 애매한 거 못 봐준다라는 거. 찝어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own 기억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own이 들어간 표현이 있습니다. on somebody's own, on my own. 이런 제목의 팝송도 있었어요. 예전에 on his own 이러면은 뭐냐면, 혼자서 이런 얘기입니다.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re your children living on their own? 애들이 혼자 살아요? 독립해서 혼자 살아요? 이런 의미를 쓸 때 쓰더라는 거.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또 그런 혼자서라는 말이 스스로에 의해서란 말이죠. by oneself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나 혼자서 by myself. 너 혼자서 by yourself. 여러분들 혼자서 스스로 by yourselves도 되겠죠? 노래 제목에 all by myself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by myself 혼자인데 그 죄다. 몽창다 나 혼자서 무지하게 혼자서 외롭게 혼자 산다니까 무지하게 외롭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의미 확장해서 그런 팝송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81.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자, 이제 주어 동사 문장도 만들었고요. 이제 명사도 잘 쓸 수 있고요. 대명사도 잘 쓰거든요. 하는데 근데 이런 문장들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나옵니다. 자, 베이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미디어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계속 품어왔을 거예요. 모든 문장이 subject plus verb, 주어 더하기 동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못 만들어지겠는데 이런 거 어떡하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예를 들면은요. 저기 보니까 저기 저 언덕에 새 레스토랑이 있다. 레스토랑이 하나 있네. 이러고 싶어요. 레스토랑이 있네? 오케이. A restaurant. subject. 오케이. 있네. 있다. 뭐 이런 말, 존재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닌 상황에서는요. 뭘 쓰지도 is 다 해야 되니까 문장 통사 있어야 되니까 비동사 쓰죠. is. 이거 문장 끝났나요? 이상하죠? 뭔가 안 끝난 거, 뭐가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존재 자체가 있고 아니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there is를 씁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 there를 해석해주지 않아요.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입니다. 근데 subject verb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is a restaurant. 그 다음에 뭐가 많으면 there are man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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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a restaurant over there. over there 같은 거 하지 말고 뭘로 할까요? Okay, there is a restaurant and on Main Street 할까요? 거리로 할게요. on Main Street. Main Street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 이런 거를 굳이 그러면 선생님 there is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 restaurant. 레스토랑 하나가 is on Main Street.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A restaurant?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두 문장이 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 뭡니까? A restaurant. 이미 레스토랑이 먼저 탁 나와 있어요. 레스토랑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On Main Street. location. 레스토랑의 위치.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얘는요. There is a restaurant. 물론 on Main Street 하니까 위치이기도 하지만 위치에 앞서서 일단은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is가 나오는 순간 일단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있고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문장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문장 메시지에 중심, 핵심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할 때 there is, there are 쓰는데 여기까지 또 아는 분들이 또 안 되는 게 있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 쉬워하시는 분들에게 자 제가 그럽니다. 바구니에 사과가 많아요. 영어 해보세요. 이러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many apples예요. 그리고 문장을 못 만듭니다. 자 여러분 많다라는 건 뭐예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many apples in the basket 이래야겠죠. 적다는 뭐겠어요? 네, 많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There aren't many apples in the basket.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많다 적다를 there is there로 바로바로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없어요. 네, 그냥 there is there를 있다 없다로만 생각하고 네, 많고 적다라는 것도 그것의 확장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자 생각 그런 것들 확장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알면 여러분이 이제 열을 아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자, there is, there라 배웠으니까 is, are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 동사 사용법들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한참 명사 얘기다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there was, there were, there has been, there have been, there will be 다 해보셔야 돼요. There can be 우리 배운 거 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런 문장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it. 자, it이라는 거 여러분, 자, 굉장히 여러분이 어떨 때 it을 쓰냐, 뭐,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it. 너무 뻔한 거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주어 자리야. subject, verb 했는데 subject에 쓸 건 없고 뭘 쓰지? 그때 여러분이 it 쓰면 돼요. 자, 날씨가 되게 더워요. warm. The weather is warm.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warm이란 말 속에 이미 단 weather인 거 알잖아요.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하죠. It's warm. 그래서 그래요. 8시예요. 뭐가요? 시간이요. The time is 8 o'clock.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8 o'clock에 이미 시간인 거 아는데 It's 8 o'clock. 이렇게 여러분이 뻔한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it입니다. 또 너무 주어가 길어요. 자, 이 기계를 만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 있죠. 자, 기계를 만지기.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긴 것들 다 뒤로 뺍니다. 일단은 위험하다. 그 자리에 주어 동사는 해야 되니까 it's dangerous. 만지다 동사 이어져죠? 동사 이어지는 거 to touch this machin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빌이 헬리콥터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더냐? 어머나 빌이 헬리콥터를 운전한다는 너무 길어요. 오케이 일단은 사실이다. It's true. 일단 빈칸 주어는 채워야 되잖아요. 빈칸을 채워주는 it 있어요. It's true. 그 다음에 빌이 헬리콥터를 운전 어메 기네 문장이죠? 오케이 문장 이어주는 건 뭐예요? That it's true that Bill can fly a helicopter. 이런 거 여러분이 기존의 문법이 뭘로 배웠죠? it to 용법이니 it that 용법이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의 it이 여러분을 도와주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얘기한 건대로 어떻게든 여러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드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자잘자잘한 자투리들 이제 다 정리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프리뷰 한번 풀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오늘 프리뷰에서는요, 수능 응용 문제인데요. 수능엔 좀 더 긴 지문이 있는데, 자, 제가 한 개만 뽑았습니다. When you attempt to do something and fail.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고 시도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You have to ask, 물어봐야 된답니다. 근데 보기가 뭐 you, 다 you예요. 계통이죠. 뭐 you, yourself, yours, your. 자, 뭐예요? 너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라. 뭔가 여러분이 시도하다 실패하면 내가 왜 이걸 실패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다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게 뭐라고요? Yourself. 그래서 you have to ask yourself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답은 B 되고요. 어렵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토익 유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는 거. 물론 뭐 빈칸 채우는 형태는 토익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지요. 근데 제가 이제 토익에 잘 쓰이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상황의 문장이기 때문에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office. 사무실의 어떤 그 효율을 increase, 증대시키기 위해서는요. 위해서 어땠다? Mr. Wong 씨가 purchased, 구매했어요. Bought some high-tech robots, 로봇을 구매하셨습니다. That can do things,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를 해요? 자, buy, 근데 robots니까 robots. 로봇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일을 하는 거. automation, 자동화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런 거, 토익 하실 땐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스스로 일한다. 아까 스스로 뭐였었죠? by oneself였죠. 근데 robots니까 by themselves죠. 오케이, by themselves 돼 있는 거. 한번 C였던 거죠. 또
self 나온 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였죠? on my own, on your own, on his own.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이제 intermediate이 되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떠오르고 땡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자꾸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해놓고 나중에 공부했는데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 이번엔 어떻게 돼? 또 다르게 해볼까? 자꾸 해보려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자자자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막 도전하세요. 도전하다 보면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웬만하게 막을 수 있는 것들 제가 다 이렇게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거 동원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도 마무리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